문제는 거리 계전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거리 계전기는 건축전기나 전기 응용에서는 자체 출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송전솔로 보호 계전이라든가 발전기 보호 계전에 끌어다 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계전기의 정의는 먼저 계전기 설치점에서 본 임피던스로서 고장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전 선로의 임피던스는 직접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전하고 있는 중에 직접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CT와 PT를 설치를 해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저항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CT로부터 I를 측정을 하고 PT로부터 V를 측정하면 이 선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전기의 저항이 2옴이고 송전선로의 저항이 임피던스가 20옴이고 부하가 400옴인 이런 계통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거리 계전기를, 이렇게 거리 계전기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이 송전솔로에 설치된 거리 계전기의 보호 책무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발생한 고장을 검출하는 것이 이 거리 계전기의 보호 책무인데, 그러면 이 송전솔로의 임피던스가 지금 20옴이기 때문에 이 거리 계전기에 대한 기준값은, 정정값은 20옴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중간 지점에서 지락이라든가 단락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임피던스 Z, R 또는 임피던스 Z는 I분의 V인데, 여기에서 고장 전류가 크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를 하고 단자전압 V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원래 25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측정된 이 CT와 PT로부터 계산된 값이 10옴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송전선로 구간 내에서 고장이 발생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차단기를 트립하는 것이 거리 계전기의 원리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하 전류에 의해서 측정된 값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정상 부하 전류에 의해서 측정된 이 I분의 V 값이 예를 들어서 100옴이다 라고 하면, 이 송전선로의 기준값 20옴보다 넘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거리 계전기는 차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쪽에서의 변동에는 차단되지 않고, 송전솔로 본인이 보호 책무가 있는 보호 구간에서의 고장이 났을 경우에 차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거리 계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를 묻는 문제는 항상 개호에서 정의를 적어주고 원리라든가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서 그 보호 계전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은 항상 정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으로는 그 보호 계전 방식에 있어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고려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이런 형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로, 이 교재에 있는 형태로 답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에 대한 정정은 동작하는 영역과 동작하지 않는 영역을 먼저 그림으로 좀 설명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거리 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계전기도 임피던스 크기를 가지고 그 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보호 계전기는 보통 우리가 존 1과 존 2, 존 3으로 이렇게 구역을 구분을 해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변전소라든가 발전소가 있고, 여기에 거리 계전기가 있을 때 다음 변전소 그 전까지, 여기서부터 80% 구간까지를 존 1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150% 거리까지를 존 2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225% 거리까지를 존 3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존 1에서 존 3으로 가면서 당연히 송전솔로의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 영역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이 직선이 송전솔로에 대한 임피던스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전솔로가 당연히 이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송전솔로 임피던스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하 같은 경우에는 송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X가 R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송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X값이 R값보다 뭐 5에서 10배 정도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값은 뭐 한 6, 7배 정도가 크게 되는데, 어쨌든 X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송전솔로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기울기를 45도에서 이쪽 X축으로 더 가파르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부하 영역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부하는 역률을 0.9 정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많이 누워진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전기 존 설정 및 임피던스도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존을 설정을 해서 각 존별로 보호하는 세팅 값이 틀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주로 송전솔로에서 사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발전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쓰는 비상발전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용량 발전기, 터빈 발전기라든가 전기 발전기 같은 것들을, 수차 발전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대용량 발전기의 후비 보호용으로 거리 계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송전솔로와 발전기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발전기 보호 개선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지금 이 교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을 응용해서 또 쓰면 되고, 또 송전솔로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 거리 계전기를 갖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되고, 그래서 먼저 송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존을 크게 세 존으로 나눠서, 첫 번째 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구간의 임피던스의 85% 정도에 설정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80%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85% 정도에 정정을 해주고, 존 2 같은 경우에는 150%에 정정을 하는데, 여기에 20사이클, 존 1 같은 경우에는 순시로 동작을 하고 순시인데 3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단기 동작 시간이 보통 3사이클 정도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3사이클을 넣는다라기보다는 순시 동작이고 차단기 동작 시간을 감안했을 때 3사이클 정도 된다는 거고, 어쨌든 존 1 같은 경우에는 85%의 순시 동작, 존 2 같은 경우에는 150%의 20사이클 정도의 한시 요소, 즉 시간 지연을 준다는 얘기고, 존 3 같은 경우에는 225%의 100사이클을 정도 준다라는 것이 송전솔로에서의 일반적인 정정값이고, 발전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스텝업 트랜스포머, 즉 승합 변압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송전솔로로 송전이 되는 이런 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렇게 같이 발전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송전솔로가 되는 것입니다. 송전솔로가 되는 것이고, 거리 계전기는 이 발전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보통 후비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고, 후비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형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87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을 해서 보통 보호를 하는데, 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대표적인 요소가 87 비율 차동 계전기이고, 이 비율 차동 계전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했을 때 후비 보호용으로 거리 계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는 방법은 송전솔로와 매우 유사한데 개념적으로는 똑같고, 임피던스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만 가지고 틀려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송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간의 존 1 같은 경우를 자기 구간의 85%로 정정을 하는 것처럼, 발전기 같은 경우에 거리 계전기에 있어서 존 1 같은 경우에 정정은 이 스텝업
승합 변압기의 임피던스의 80%에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송전솔로의 임피던스는 X 성분이 R 성분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좀 더 가파른 형태의 고장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고, 대신에 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률이 매우 높은 형태를 나타나는 거고, 이 존 1과 보통 발전기 후비 보호용 같은 경우에는 존 1과 존 2 두 가지 영역을 사용하는데, 이 존 1의 값을 이 승합용 변압기에 80% 정도에 정정을 하기 때문에, 승합용 변압기 임피던스를 이 지점이라고 봤을 때 80%에 정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이 되는 거고,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영역에 이렇게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존 2 같은 경우에는 120%, 이 승합용 변압기에 120% 정도에 정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보다 크기가 더 커진 형태로 정정을 하게 되는 거고, 송전솔로의 고상 임피던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장 지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은 이 라인을 따라, 처음에는 고장 임피던스가 이렇게 변화하다가 이 변압기를 지나가면 이 송전솔로의 임피던스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송전솔로의 임피던스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송전솔로 쪽으로 이렇게 고장 임피던스가 수렴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 계정기에 대한 정정은 존 1은 정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존 2는 정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 이 존 1에 대한 것은 이 승합용 변압기의 임피던스의 80% 정도, 그 다음에 존 2에 대한 것은 이 승합용 변압기의 120% 정도를 정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가 변동됨에 따라서 R 값이, 예를 들어서 부하가 클 경우에는 R 값이 크거나 작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부하 변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부하 변동이 R 값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트림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호 계정기에서는 이러한 억제 영역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부하 변동에 의해서 거리 계정기가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률이 매우 높은 영역, 즉 부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트립 억제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같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종류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디지털 보호 계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통의 특성에 따라서 이 영역을 자유자재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존 아날로그 기준으로 종류에는 첫 번째가 우선 임피던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계정기는 말 그대로 송전솔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임피던스를 측정을 해서 그 임피던스가 기준값보다 작게 되면 어떤 중간 지점에서의 지락이나 단락 고장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임피던스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이런 영역이, 요 안 영역이 동작 영역이 되는 거고, 대신에 임피던스형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리 계정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동작 영역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도 동작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동작하는 것이 임피던스형이 되는 거고, 임피던스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임피던스라는 것은 R 플러스 JX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형이 있으면 또 여기에는 저항형이 있고 리액턴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액턴스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리 계정기의 동작 영역을 그릴 때는 가로축이 R이 되고 세로축이 리액턴스가 되는데, 이 리액턴스형 거리 계정기라는 것은 R 값에 상관없이 이 X 값이 일정 이상이면 동작을 하는 것이 리액턴스형 계정기가 되는 거고, 부하의 역률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메가를 소비한다라고 하더라도 부하의 경부하시, 예를 들어서 경부하시 역률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경부하 시에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리액턴스 값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오동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정상적인 임피던스형 계전기에다가 리액턴스형 거리 계전기를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항 R이 매우 큰 영역에서의 고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송전솔로의 고장은 당연히 X가 지배적인 거긴 건데, 이렇게 R의 크기가 지배적인 고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하 측의 고장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 임피던스 계전기를 동작시키지 않는 억제 요소로 많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형 이런 계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R쪽이 매우 큰 영역에서의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리액턴스형 계전기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앞에서 리액턴스형하고 동일하게 이번에는 옴형, 즉 저항형 거리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저항형 거리 계전기는 리액턴스 값과 상관없이 R 값이 일정 이상이면 동작을 하는 것이 옴형 거리 계전기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리 계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끝단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 이 끝단에서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정범위 거의 끝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 보호 구간 안에 있는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솔로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송전솔로의 임피던스가 변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단에서의 고장은 자기 구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옴형, 즉 저항형 거리 계전기를 추가로 해서 여기에는 저항이 작고 리액턴스가 큰 성분이다라고 하면 송전솔로에 대한 고장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하기 위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옴형 저항기를 사용하는 거고,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모형 거리 계전기는 앞에서 임피던스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동작 범위가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가 거리 계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에도 융동을 하고 이쪽 방향에도 융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형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에만 동작하도록, 이쪽 방향으로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모형 거리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모형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 같은 경우에는 옴의 반대가 되는 거죠. 옴의 반대가 되는 거고, 거리 계전기는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즉 어떤 값이 클수록 크게 동작한다, 이렇게 비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드미턴스가 클수록, 즉 모 값이 클수록 거리 계전기가 동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모형 거리 계전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이런 이름이 붙여진 어용 같은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형 거리 계전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방향성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거리 계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동작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 방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만 융동하게끔 하는 것이 모형 거리 계전기고, 옵셋 모형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거리 계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바로 단락사고나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걸치게 되는 거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에 걸치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한 고장을 검출해야 되는데, 이 근처점에 와 있기 때문에 검출하지 못하는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더 뒤쪽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작 영역을 뒤쪽으로 조금 더 옮겨준 것이 옵셋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렌즈형 거리 계전기입니다. 이거 사변형이 아니고 렌즈형이 되는 거죠. 렌즈형 거리 계전기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전선에 대한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는데, 부하는 연률이 매우 연률이 높기 때문에 부하에 대한 임피던스도는 이렇게 되고, 모형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동작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하에서 이렇게 부하 변동에 따라서, 부하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값이 아니라 주간이냐 야간이냐 이런 시간에 따라서 부하가 계속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계전기 동작 영역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전기 동작 영역 안으로 부하 변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일그러뜨려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하 변동에 의해서 오동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렌치형이 있는 것이고, 사변형 같은 경우도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계전기에 있어서 항상 치명적인 단점이 부하 변동이 이 거리 계전기 동작 영역 안에 들어오면 오동작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R과 X에 대한 동작 영역을 자유자재로 부하 변동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전격 부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조정하는 형태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각각 변을 디지털 보호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변형 거리 계전기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사항에 대해서 언더리치와 오버리치를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리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송전솔로를 여기에 거리 계전기가 있고, 이 거리 계전기가 바라보는 송전솔로에 대한 거리 계전기 세팅 값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 분산형 전원이라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통이 새로 하나 병입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VA 값은 이 두 구간으로 좀 나눠보면, 여기에 대한 전압 더하기 여기에 대한 전압값이 결국은 VA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A이기 때문에 IA에다가 X1을, 여기에 있는 X1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 대한 전압 강하는 IA 전류에다가 또 여기서 IB 전류가 가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한 값에다가 X2를 해줘야 되고, 요것을 풀게 되면 VA는 IA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지고, 그 다음에 IB에다가 X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ZR 값을, 결국 ZR 값은 IA분의 VA인데 이 레퍼런스죠. R 값은, 기준 값은 IA분의 VA가 되는데, 이 값을 IA로, 이것이 VA니까 요것을 IA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정정을 한 것은, 원래 의도했던 것은 X1 플러스 X2를 기준으로 해서 정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분산형 전원이든 뭐든 이 전원 B가 다시 계통에 연계됨으로 해서 이 값이 더 커버려진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값은 요만큼이었는데 실제로는 값이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정값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 측정된 값은 IB 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동작 범위인데도 부동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오버리치 같은 경우에는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통이 병입된 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정정을 해놨는데, 이 계통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계통에서 분리된 경우에, 그래서 이 계통만 단독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오버리치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는데, 이 계통이 새로 병입됨으로써 해서 언더리치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오버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계통까지 고려를 해서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계통이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오버리치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오동작하는 것이 각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듯이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하는지를 적어주면 되고, 당연히 송전솔로의 후비보호, 송전솔로 같은 경우는 주보호는 주로 87 비율차동 계전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1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송전솔로에 대한 후비보호용으로 사용이 되고, 발전기에 있어서도
후비보호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주보호용이 여러가지 보호 개전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율차동 개전 요소이고, 이 비율차동 개전 요소에 대한 후비보호용으로 또 마찬가지로 거리 개전기가 사용을 되고, 또 보호 개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거리 개전기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측정한다는 것은 선로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고장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 계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급정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급정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구간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운행에 대한 지장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거리 계전기는 선로의 고장점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장점 검출로도 거리 계전기 방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적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